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부동산 투자 중에서 토지 투자는 실패 확률이 다른 투자보다 낮다고 합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한데요. 왜 그런지 오늘은 토지 투자의 위험성과 기획 부동산들의 사례를 요인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원산면과 백안면 그리고 평택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은 부증성이라고 해서 그 위치의 땅을 만들거나 증가시킬 수 없는데요. 그래서 서울의 각 지역의 핵심 입지의 토지 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위력을 발휘하죠. 원형지의 토지가 어려운 이유는 시골 형태의 원형지 토지 인근에 도로가 생기고 기업이 들어오고 인구가 유입됨으로 인해 건물을 지었을 때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며 10년, 20년 뒤 그 수요의 예측과 임대료를 계산해 내가 들어간 돈과 이자 비용을 상쇄하고 남는 수익률 예측이 한두 번의 토지 투자로는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원형지의 토지로의 매도도 간혹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 지역은 좋아집니다 라는 한마디의 말을 위안 삼아 몇 억을 투자할 투자자는 이제 많지 않습니다. 다양한 매체와 실거래가,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고 그 지역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아주 널리 퍼졌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놓은 곳들을 보면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면 이렇게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원산면 일대에 기획부동산들이 팔았던 필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바둑판처럼 내부 단지 내 도로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들 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내부 도로가 만들어진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그래도 내부 도로라도 만들어 놓고 판 기획부동산은 그래도 좀 나은 기획부동산. 이렇게 완전 바둑판처럼 이렇게 해서 판 부동산들은 정말 나쁜 부동산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모든 게 뭐였냐면 규제 규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용도 지역을 알아야 되는 것들이 다양한 규제를 받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이유인데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렇게 기획부동산들이 바둑판 형태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판 것들은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 분할해 주세요 해도 분할을 해줬던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바둑판처럼 내부 도로도 없이 잘라오는 건 우리가 허가를 못 내주니 내부 도로를 만들어서 가져와 라고 이제 규정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내부에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서 분할을 한 것이죠. 참 지금 봐도 굉장히 가관이죠. 이제 기획부동산들도 결국은 뭐냐면 호재가 없으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기획부동산들도 보통 보면 이런 호재가 있지 않으면 그 주변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쪽 원산면이나 백안면 쪽에 특히나 이 라인에 기획부동산들이 이렇게 많은 필지들을 분할해서 사람들한테 팔았겠죠. 말 그대로 기획을 해서 건축도 못하는 이런 필지들을 팔았을 때는 이곳에도 뭔가 호재가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 이곳에는 여기 대장금 파크라고 있습니다.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명해졌을 때 중국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쪽 라인을 보면 대장금 파크로 가는 요 라인들도 이제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로 봤을 때는 향후에 지금 원산면 일대에는 땅값이 너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백암 쪽을 많이 보실 텐데 이렇게 주차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백암 대장금 파크 세트장이었겠죠. 이 라인을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훨씬 더 많은 기획부동산들의 필지들이 뭐 여기도 이렇게 크게 있네요. 이렇게 있고 여기도 있고요. 제가 체크해 놓지 않은 부분에도 이렇게 많은 기획부동산의 필지들이 있는데 이걸 또 이제 일반인들 같으면 절대 이런 필지를 손대면 안 되지만 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지금 용천 이쪽도 많은 업자분들이 손을 대려고 이 라인을 일부 작업을 해서 이렇게 계획관리 지역만으로 이렇게 또 뭐 계획을 하려고 벌써 한 2, 3년 전부터 저도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쉽진 않은 부분일 거예요.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제 장평리 라인이라든지 이 석천리 라인들 이 메인 325번 라인들로 이제 땅을 찾는 기업들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벤더 업체들이.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기회 삼아서 저는 이 땅을 샀었어요. 제가 장평리 요 필지를 샀는데 이 필지 같은 경우는 임야이면서도 토목할 게 없었고 도로에 붙어 있는 필지였기 때문에 바로 이 땅인데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기획부동산에서 만들어 놓은 토지인데 이게 전체 면적이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앞에 필지를 잡는다면 내부 도로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게 뒤쪽 한 두 개 필지 정도만 더 매입을 하면 또 평당가를 확실히 낮출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전문으로 하시는 이런 이제 토지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우선은 여기가 보면 SK 하이닉스 지금 1단계 두창리 라인에서 거리상으로는 한 6.5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인 2차선에 붙어 있는 계획관리 임야 땅의 모양도 아주 이뻤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저는 이 토지를 매도인 분하고 직거래를 했는데요. 직접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래서 제가 이걸 사면서 야, 이분들도 그 당시에 이 뒤에 필지들을 샀으면 영영 못 파는 땅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앞쪽 토지를 샀기 때문에 그래도 매도 타이밍이 잘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을 120만 원에 사서 이제 임야였기 때문에요. 3개월 만에 저는 160에 팔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이 계속 생각하는 것들이 내 다음 사람이 먹을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이쪽 라인이 이제 호가가 한 220에서 24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땅 같은 경우도 제가 조금 더 갖고 있었으면 더 먹을 수 있지만 제 교육생이었던 다음 분에게 이 땅을 꼭 좀 저한테 달라고 하셔서 제가 160만 원에 드렸는데요. 기획부동산들이 만들어 놓은 땅도 얼마든지 내가 실력이 있고 많이 안다면 이런 것들을 기회로 발판 삼을 수 있지만 이 주변 라인들에 이런 기존의 바둑판처럼 잘라서 팔고 그리고 내부도로만 그림만 그려서 팔았던 이런 것들이 이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식으로 또 많이 하냐면 한 필지에 대규모 인원을 넣습니다. 제가 이제 평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는 용인 SK 하이닉스와 비슷한 공통점이 많은 이제 평택인데요. 평택에 120만 평 삼성 반도체와 그리고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라고 해서 405만 평의 신도시가 생겼는데요. 한동안 이 라인으로 농업진흥구역에 필지를 기획부동산들이 사서 일반인들을 40명, 30명씩 집어넣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고덕 국제 신도시 바로 접경 지역인 농업진흥구역들 라인들을 쭉 보면 300만 원도 있고 정말 많은 가격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곳 같은 경우도 삼성 반도체가 지어지는 10년, 15년 전에 아주 큰 바람들이 불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10평을 386만 원에 팔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획부동산이라 볼 수 있는데 물론 신도시와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단독 필지로 사거나 아는 형님하고 같이 사서 쓸 수는 있지만 이렇게 300만 원이 넘게 여기 보시면 어떻죠? 개인들인데 공유자가 48명이나 있습니다. 600평의 면적에 48명의 공유자를 넣어서 어떤 사람은 평당 400만 원, 380만 원, 370만 원 10평을 사기도 하고 20평을 사기도 하고 30평을 사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첫 토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 명의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니즈에 맞게 기획부동산들이 필지만 분할해서 바둑판처럼 개인에게 넘겼다가 점점 소비자들이 똑똑해지면서 도로 붙어 있는 땅이라든지 어떤 이슈와 호재가 있는 곳을 찾아가니까 기획부동산들이 평당가는 저렴한 저런 농업진흥구역이라든지 이런 임야 제가 많은 부동산 사람들에게도 연락이 오는데 현지에서도 지금 이제 기획부동산들이 슬슬 이제 원삼 쪽으로 분명히 진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도 딱 보면 아실 거예요. 하이닉스 반경 3km, 5km 안에 임야 싼 거 바로바로 계약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기획부동산의 타겟이 돼서 분할해서 팔기도 하겠지만 공유 지분으로 여러 명을 한 번에 모아서 이렇게 매도하는 사례들도 있으실 거니까 호재와 이슈가 만발하다고 이 지역에 섣불리 들어가서 그냥 아무 땅이나 사면 향후에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기회비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내 자산이 불어나는 시간이 한참 걸리거나 이 주변에 원룸을 줘서 임대가 나가고 상가가 나가고 사무실이 나가고 야적장이 나가는데 도로가 잘 되어져 있지 않거나 농업진흥구역을 사서 임대행위라든지 소득을 내가 발생시킬 수 없는 땅을 사서 매도가 어렵게 되거나 메인 도로나 도로를 끼고 있어서 건축 가능한 땅들은 2배, 3배 올랐다고 했을 때 내 땅은 제자리일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땅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일반적인 원형지 땅을 봐야 될 것은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지역이 눈에 익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들만 계속 반복해서 보셔도 도로가 눈에 익으실 거고요. 그리고 그 라인들 내가 현장에 갔을 때도 그 땅미농 채널에서 봤던 318번 도로 라인이 여기구나 57번 도로 라인이 여기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실 테고 향후에 제가 지금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는 아직 분석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먹고 넘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지 보상은 빨리 나가겠지만 결국 이곳에 반도체 팹을 짓는 기간이 언제냐가 중요한데요. 반도체 팹을 지을 때 본격적인 인력들이 들어오니까요. 그런 지난한 과정을 원산면은 이미 거친 단계고요. 여기는 그 과정들을 또 거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좋아지는 건 맞겠지만 우리가 기회 비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원산면 SK하이닉스 인근을 투자하고 넘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동남사 쪽은 아직 정밀 분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원삼이나 안성 쪽 라인에 정밀 분석했던 것처럼 향후에 한 내년쯤 될 것 같습니다. 내년쯤은 제가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과 이동탄 라인으로 해서도 정밀 분석하는 영상들을 재밌으니까요. 저도 계속 만들어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